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와 벡터라는 장을 마치고 이제 3강, 그죠?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좀 학습을 하고 이제 실습도 하면서 이제 좀 점점 이제 R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자료 구조들을 알고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지속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 장은요,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인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 구조입니다. 왜냐? 이거를 이 데이터 프레임이나 매트릭스를 우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외부 파일을 읽어와서 그 읽어왔던 내용을 여기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관련된 메서 함수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이 앞장 벡터도 중요하지만 그 장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 자,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매트릭스는 행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행렬. 그죠? 행이죠. 이게 열이죠. 그죠? 표와 같은 형태. 우리 벡터 할 때는 벡터는 1차원 로우와 같은 한 로우가 행과 같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이라고 했으면, 그게 벡터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표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매트릭스다. 혹은 또 데이터 프레임도 이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매트릭스고요. 다른 데이터 타입을 다 이렇게 표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자, 매트릭스 한번 봅니다. 자, 매트릭스의 개념인데요. 1차원 데이터, 몸무게 같은 데이터들은 단일 주제의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옆으로 이렇게 쭉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변수의 집합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자, 벡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숫자형 벡터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원 데이터, 표와 같은 형태가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나이를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표식을 하고자 한다면 테이블, 즉 표와 같은 형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키, 몸무게, 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컬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 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행, 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매트릭스는 데이터의 테이블에 요거를 셀이라고 합니다. 그죠? 교차되는 지점. 엑셀 써보셨잖아요. 그죠? 데이터의 테이블의 모든 셀의 값들이 동일한 자료형입니다. 벡터도 동일한 자료형이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으려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이 서로 다른 이제 자료형이 다른 컬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자도 있고 논리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이 또 벡터도 있고 뭐 그래 되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자료형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진다라는 거. 구분이 지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아까 전에 요거 이제 매트릭스에서, 자, 데이터 프레임이나 매트릭스나 똑같은 이러한 테이블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1열, 뭐 2열 정도로 해쳐 모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배치하는 거를 우리는 행이라고도 하고, 옵저베이션이라고 해서 관측 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컬럼이라고도 하고 열이라고도 하고 자 뭐 변수라고도 하고 속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일단 행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 옵저베이션이나 베리어블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 때 그렇게 이제 인바이러먼트 창에서 그렇게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 옵저베이션은 행이구나. 베리어블은 컬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딴 거 다 필요 없이 우리가 같이 그거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기본적인 매트릭스 만들기 이래 되어 있네요. 자, 2차원 테이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트릭스의 모든 셀에 저장되는 값은 동일한 자료형이다라고 앞서 또 강조한 바 있죠. 자, 요 코드를 보시면 Z에다가 값을 담는데, 자,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왔어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1 콜론 20이 왔어요. 1 콜론. 그러면 이거 우리 일식 증가돼서 이제 저 뭐죠? 벡터 만들 때 그죠? 1, 2, 3, 4, 5, 6, 7, 8, 9, 10, 20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맞죠? 그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nrow와 ncol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row와 컬럼의 약자입니다. n은 우리가 일반 숫자를 n에 이제 n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nrow 하면 4행 5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4행 5열로 1에서부터 20 값을 나타내 줘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4행 5열이니까 자, 1개, 2개, 3개, 4개, 4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개 열이 나왔는데 저장하는 걸 보십시오. 저장하는 속성이 또 바이로우로 우리가 그게 있는데요. 그거 말고 저장하는 속성을 우리가 아무것도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열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열 방향으로. 1열, 2열, 3열 이렇게 방향으로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되면 자 이제 매트릭스 그죠? 저장될 값이 될 거고 row, nrow 행의 개수, ncolumn 그러면 열의 개수 이렇게 되는 게 없겠죠. 자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데 여기 바이로우가 들어갔어요. 바이로우가 true가 들어갔네요. 그죠? true가 들어갔다는 것은 자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바이로우가 true, 바이로우 속성이 true로 들어가면 데이터를 가로, 즉 행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까는 열로서 컬럼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다면 순서대로 이렇게 이거는 row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컬럼 형태로 저장을 했는 겁니다. 됐죠? 뭐 바이로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가 로우 형태로 저장, 아니라면 열 형태로 저장.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작네요. 조금 키워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게 우리가 행렬을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대괄호이죠. 그래서 1행 1열 이렇게 되죠.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는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배열이. 그렇게 0,0 이렇게 되고 제일 끝에는 n-1 그리고 뭡니까? n-1이 되는 게 원래 행열입니다. 행렬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배열 형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지만 뭡니까? 이 R에서는 뭐라고요? 1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마지막 값이 n이 되고 그 다음에 m이 됩니다. 됐죠? 이게 우리 뭡니까? R에서 행렬을 나타낼 때 이렇게 1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 일행이라는 뜻이에요. 일행. 그리고 이건 일열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게 요 값을 추출하고 싶다면, 그쵸? 이렇게, 뭐 어떻게, Z2에다가 인덱스를 주고, 이렇게 Z2에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서 1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1 이렇게 인덱스로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1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얘가 변수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벡터는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데 행열이다 보니까 컬럼하고 열하고 컬럼을 이렇게 같이 넣어 주셔야 접근도 되고 수정도 되고 출력도 됩니다. 됐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기존 매트릭스에 벡터를 추가하여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기 이래 되어 있는데요. 자, 어때요? 이거 벡터입니다. 그죠? 둘 다 XY. 이거는 1에서부터 4까지.
이거는 5에서부터 8까지 만들어서 x하고 y에 각각 벡터를 만들죠. 근데 z는 보니까 매트릭스 1에서부터 20까지 해서 아까 전에 이거는 바이로우가 없으니까 열로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매트릭스를 이렇게 생성하는 데에서 이제 어떻게 M1은 C 바인드 말이 좀 이상한데요. C 바인드라고 해서 XY를 넣었죠. 그렇다면 이거는 컬럼 바인드의 약자입니다. 컬럼 바인드의 약자예요. 바인드는 뭐뭐하고 이렇게 연결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인드는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부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 바인드는 X하고 Y를 합쳐서 요거하고 합쳐서 어떻게 컬럼별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컬럼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출력이 저장이 되겠죠. 출력해 보면 X와 Y를 열 방향으로 결합하여 매트릭스 생성을 하는 거고요. 로우 바인드, R 바인드는 로우 바인드는 이거는 행으로 이렇게 합쳐서 뭐죠?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죠? 매트릭스에다가 M2라는 거는 M2가 아니죠. Z가 여기 있네요. 자, Z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는 매트릭스가 들어갔고 X는 뭡니까? 벡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C 바인드 되면 이것도 역시 열로서 옆에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볼까요? 보면 자, 처음에 M1을 찍어 봤어요. 그죠? M1을 찍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M1은 cbind xy를 했어요. 그러면 열, 그죠? 1에서부터 4, 그리고 5에서부터 8 이렇게 해서 값이 표와 같은 형태가 돼서 뭐가 됐습니까? 그죠? 매트릭스 형태가 됐죠. 그와 반해서 알바인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게 이제 R바인드와 C바인드의 차이입니다. R은 row, C는 colum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M3라는 변수에는요. 자, R바인드에서 M2가 아까 전에 매트릭스였다. 그죠? 거기에다가 R바인드를 했으니까 로우 값을 로우 값 형태로 우리가 붙이죠. x는 1에서부터 4까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4는 Z가 뭐였어요? 아까 매트릭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쳐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X 값이 그죠? 열 값으로 컬럼 값으로 이렇게 합쳐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매트릭스에서 값을 추출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매트릭스에서 값을 추출하는데요. 매트릭스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값, 이게 바로 인덱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2차원상에서 위치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서 행렬의 위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얘 값은 결국에는 이렇게 출력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Z 값은 어차피 바이로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컬럼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Z23이면 어떻게 돼요? 행열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행열. 2행 3열이에요. 2행 3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니까 10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4 그러면 1에 4, 13을 찍을 거고요. 근데 얘는 뭡니까? 2 행만 찍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2행만 이것만 쭉 찍어요. 그리고 얘는 4, 열만 쭉 찍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 2, 3 하니까 1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 4는 13이 나왔고 그 다음에 2 행은 요 값을 쭉 찍은 걸 보이죠? 그리고 4 열은 이 값만 쭉 찍은 게 보이게 되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매트릭스에서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추출하기 이거 우리 벡터에서도 해봤다 그죠?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Z를 출력하면 아까와 같이 이 컬럼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1에서부터 20까지 5열로 4행 5열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Z에서 2 뭡니까? 2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1행이고 이게 2행이면 2행에 1에서부터 3 2행에 1열, 2열, 3열을 찍는다는 거예요. 얘도 역시 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벡터가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1행에 있는 것 중에서 1열, 2열, 4열에 있는 값을 찍는 거고 얘는 뭡니까? 요 뒤에 값이 없네요. 없으니까 얘는 1행과 2행을 다 찍는 거죠. 그 다음 얘는 뒤에가 없네요. 그죠? 앞에가 없네요. 행이 없네요. 그죠? 열. 그래서 1열과 4열에 있는 모든 값을 찍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쭉 출력이 됐고, 자, 이렇게, 그죠? 2, 1, 3이 됐으니까, 2, 1, 3이라고 나오면, 이거 뭡니까? 2행에, 그죠? 2행에서 1에서부터 3. 그럼 요까지네요. 그죠? 2, 6, 10이 나왔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1, 2, 4만 찍으니까, 1행에 1, 2, 4니까 1, 5, 13을 찍겠죠. 맞나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행과 2열을 다 찍는 거죠.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앞에 게 없으니까 1행과 4열을 이렇게 찍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4열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4가 들어오지 않죠. 왜냐? 출력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벡터에서 기억하시죠? names라는 함수. 그죠? 그거는 벡터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였다. 그죠? 매트릭스에도 역시 행과 열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자, 벡터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니까 12개의 데이터고요. 그래서 행열이 4행, 3열이 될 거고 컬럼 형태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찍어 보니까 컬럼 형태로 이렇게 쭉 저장이 됐어요. 그죠? 4행 3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로우는 이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로우가 4개 있고 컬럼이 3개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무의미하게 이렇게 두지 말고 우리가 이름을 한번 네임을 한번 지어보자. 그 함수가 바로 로우 네임즈와 컬럼 네임즈입니다. 컬 네임즈. 그래서 스코어를 대상으로 해서 로우라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은 항상 뭡니까? 행렬과 같은 그러한 형태를 지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로우 네임즈에 존, 탐, 마크, 제인 이렇게 있으면 로우에 여기에 존, 마크 그리고 존, 탐, 마크, 제인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그렇죠. 잉글리시, 매스, 사이언스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벡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이 네임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 그죠? 맞습니까? 자, 한번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존, 매스 이라면 존의 뭡니까? 존이라는 학생의 수학 성적 그리고 얘는 탐이라는 학생의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되겠죠. 얘는 마크의 성적을 다 표기해라 이런 뜻이고 얘는 뭡니까? 그냥 영어 성적만 다 나열해라 모든 학생이 그죠? 그리고 로우 네임즈 이거는 행의 이 이름을 다 출력해라 라는 거고 이거는 열의 이름을 다 출력해라. 근데 이거는 뭡니까? 스코어의 행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 열의 이름 중에서 두 번째 거를 출력해라 이 뜻입니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85점이 나왔고 이제 뭐 마크 이렇게 하니까 자 마크에 대한 성적이 다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영어에 대한 점수가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우 네임즈 그죠? 행 이름 그 다음에 열 이름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에 얘는 컬럼 네임즈들 중에서 두 번째 거 당연히 매스죠. 그죠? 첫 번째는 잉글리시고 세 번째가 사이언스니까 두 번째는 매스를 이렇게 찍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매트릭스를 이렇게 접근을 해 봤고요. 자, 요렇게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 봤는데, 매트릭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억하시죠? 자, 행과 열로 지정이 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과 동일하나 차이점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쵸?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 줘야 된다. 자료형이 그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장될 때 바이로우라는 속성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컬럼 형태로 데이터가 순서대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름을 주기 위해서 로우 네임즈와 컬럼 네임즈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벡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랍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행으로 할 거냐 혹은 열로 할 거냐에 따라서 컬럼 바인드 혹은 R 바인드, 그죠? 로우 바인드죠. 그러니까 C 바인드나 R 바인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뭐 다 적어 드렸고요. 그 바이로우에 대한 속성. 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단지 매트릭스는 뭐 행렬로 되어 있다, 테이블 형태다. 근데 벡터는 여러 가지, 아니, 벡터는 한 가지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고, 매트릭스는 2차원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 형태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열, 그리고 행이 옵저베이션, 열이 컬럼이나 열 혹은 변수, 속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다음 강의에서 저랑 같이 어, 실습을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금일 강좌에서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 2차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하셨다면 이게 2차원 배열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겁니다. 뭐 그걸 굳이 안 하셨더라도 아하 이거 표 형태니까 2차원 형태구나,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실습 강좌에서 우리가 요거 같이 매트릭스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